자, 그 실험에서 이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지시약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시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액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알아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액성이라 그래요. 이게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지시약인데, 액성이란 게 뭐냐 하면 산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산성 중성 염기성 할 때 좀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염기 있죠. 용어를 쓸 때 염기랑 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염기는 염기성, 산성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반응할 때 이제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뭐 그런 애들을 우리 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얘랑 얘는 좀 다르다. 다른 걸 좀 알아두시고, 뭐 유치한 거 할게요. 자, 산성하고 중성하고 염기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색깔이에요.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을 구분하는데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색깔로 구분해요. 무엇으로 구분한다? 색으로 구분하는 걸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고, 색으로 구분하는 지시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네 가지만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여기에 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다음에 메틸 오렌지, 그다음에 BTB. 얘네 셋은 용액이에요. 용액. 리트머스는 용액은 아니고 주로 뭐 리트머스 용액도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주로 리트머스 시험지를 쓰죠. 종이로 돼 있어요. 그걸 주로 쓰더라.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무색, 중성도 무색, 염기성은 빨강색, 메틸 오렌지는 잠깐만요. 메틸 오렌지는 빨강색,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노란색, 근데 주황색이 좀 가깝긴 해요.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는 노란색. 그리고 BTB 용액은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리트머스 용지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강색으로 바꿔주고요. 빨강색 리트머스 종이를 파란색 종이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게 외우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지개 무늬는 빨주 노초파, 이렇게 유치하죠. 무지개 무늬는 빨주 노초파,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시약의 색 변화, 여기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당연히 이제 지시약이죠.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이용하는 천연 지시약 사례를 조사하고 천연 지시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뭐 그림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냥 천연 지시약으로 그 용액의 액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대기중으로 분출된 많은 양의 무엇이 그쵸?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흡수되면서 해양의 산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해양 산성화의 영향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호들이 죽은 후 석회질이 쌓여서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죠. 붉은 양배추 용액하고 묽은 염산의 혼합 용액에 수산나트륨을 넣으면 잠시 후 여러 가지 색의 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묽은 염산의 천연지시약인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으면 이제 원래 붉은색이 나타나는데 그 수산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용액의 액성이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산나트륨의 양이 많은 거죠. 많아서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일 때 붉은색이고 염기성일 때 노란색을 띠는데 그래서 넣으면 밑에서부터 무거운 수산나트륨이 위로 올라가서 확산되면서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은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하여 색깔이 변하는 물질. 요거를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지시약. 지시약을 사용하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낼 수 있다.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내는 거 우리가 이것을 용액의 액성이라고 얘기해요. 넘어가서 자, 그래서 지시약의 색 변화를 살펴보면은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어요. 봤는데 이제 산성일 때는 리트머스 종이 색깔 자체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염기성이 있을 때는 푸른색이죠. 페놀포탈레인 용액은 무색, 빨강색. 메틸 오렌지는 노인데 얘는 주황색에 가까워요. 그쵸? 주, 노. 그 다음에 BT 용액은 노, 초, 파예요. 그래서 무지개, 무늬, 빨강색, 빨주, 노초, 파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유치하지만 얘기했어요. 천연지시약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실험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 용액에 천연 지시약을 넣어 다양한 색을 만들고 다양한 색의 용액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잘 봤죠. 사실은 이제 천연지시약으로 그림 그릴 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고등학생들이면 이 정도로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지에다 해야 잘 돼요. 한지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액성의 물질들을 이렇게 발라놔요. 그림으로 하려고. 뭐 산성, 중성, 염기성 뭐 이렇게 발라놔요. 발라놓고 분무기 알잖아, 분무기로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만능지시약이 들어있는 분무기로 뿌려요. 그러면 어디는 빨강색이 나오고, 또 어디는 주황색이 나오고, 어디는 노란색이 나오고, 어디는 초록색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실험도 있어.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뭐 이 정도까지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는 이래요. 주의할 점은 뭐예요? 산이나 이런 강염기가 들어가요. 산이라든지 강염기, 이것도 염기, 산, 얘네들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색깔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어 봐라.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양배추를 엄청 많이 넣어야 돼. 물은 조금 넣고.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장미와 포도를 이용해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구별하는 지시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장미와 함께 물과 막자사발, 채를 준비합니다. 장미 꽃잎을 떼어서 막자사발에 담아주세요. 꽃잎에 물을 부어 함께 으깨어줍니다. 빨갛게 장미물이 배어나왔습니다. 채를 이용해서 장미꽃 즙을 거릅니다. 숟가락을 이용해 으깬 장미꽃을 꾹꾹 눌러주면 즙을 좀 더 쉽게 거를 수 있어요. 빨간 장미꽃 지시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로 지시약을 만들어 볼까요? 포도 껍질과 함께 알코올과 비커, 랩을 준비합니다. 포도 껍질을 비커에 담고 알코올을 포도 껍질이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알코올이 쉽게 날아가지 못하게 비커 윗부분을 랩으로 막아줍니다. 알코올에 포도 껍질을 하루 정도 재워둔 후 깔때기로 포도물을 거릅니다. 이것으로 포도 지시약도 완성되었습니다. 포도 지시약으로 용액의 색깔 변화를 살펴볼까요? 먼저 산성인 묽은 염산에 포도 지시약을 떨어뜨립니다.
붉게 변했습니다. 중성인 물에서는 포도지시약색 그대로입니다.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반응해서는 초록색을 띠어요. 이번엔 위에서 사용한 3가지 용액에 장미지시약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띱니다. 물, 중성에서는 색 변화가 없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용액,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을 띱니다. 장미와 포도같이 붉은색 혹은 검붉은색 계통의 식물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 색소가 존재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과 반응해 각각의 색을 띠게 됩니다. 자, 잘 봤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은 식당에 가보면 뭐 무쌈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지. 그게 이제 색소를 넣었다기보다도 이런 천연 지시약처럼 될 수 있는 어떤 자색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붉은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절일 때 삶아가지고 그 물에다 해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액성이 바뀌면 그 색깔도 바뀌어지겠지. 안 바뀌면 그게 색소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천연지시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영상 하나 또 볼게요. 여기 보면은 붉은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봐봐, 여기 NaOH니까 더 빨갛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 염산을 넣으면은 또 약간 노랗게 변하죠. 보라색. 여기서는 보라, 여기서는 약간 노랑 또는 주황, 이쪽으로 색깔이 우리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밑그림에다가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에 수정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홈판을 팔레트처럼 여기에는 각각 다른 액성을 가진 용액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전체 똑같이 들어가는 건 지시약이죠. 지시약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액성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색 변화가 나와요. 그 색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지. 됐죠? 넘어갈게요. 자, 완성한 그림의 제목을 달고 사진을 찍어 붙여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붙일 수가 있어요. 꼭 녹화를 할 때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영상 본 걸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표는 레몬즙, 증류수, 소다 용액에 지시약을 넣었을 때 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레몬즙 리트머스 종이니까 붉은색이죠. BTB 용액은 노초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에서 붉은색, 그 다음에 메틸브로미드는 빨주 노란, 주도, 여기도 노란색. 그래서 빨로, 그쵸? 붉은색, 노란색, 붉은색, 노란색. 2번인가? 내가 잘못 봤다. 미안. 2번이랑 3번. 내가 이거 잘못 봤어요. 붉은색, 노란색, 붉은색, 노란색인데 붉은색,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봤어.
그래서 레몬즙은 산성, 중류수는 중성, 소다 염기는 염기성을 나타낸다. 넘어갈게요.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변화시킨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산이죠, 산. 여기는 산을 찾아야 돼. 아니, 산이 아니라 염기를 찾아야 돼. 여기 이거 HCl은 산이에요. HNO3도 산이에요. 얘는 염기. 얘도 산, 얘도 산. 3번이네요.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까지 오늘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중화반응이라고 하죠. 산과 염기를 섞으면 중화반응이라고 하고. 자, 선수학습 확인 먼저 할게요.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나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하고, 산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을 나타내고요. 염기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을 나타내죠. 수소와 나트륨 수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고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으면 색깔이 연속적으로 변한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물의 액성이 변하기 때문이죠. 염기성에서 중성을 거쳐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산과 염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한번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 용액을 섞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봤죠? 산과 염기 용액을 섞으면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포커스로 맞춘 거는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서 관찰해 보자 라고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성 용액에다가 염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염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색깔이 지금 얘가 페놀프탈레인 때문에 중간중간에 빨갛게 그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용액 색깔이 노랑에서 초록이었다가 파랑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요 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중화점. 그래서 중화점의 온도가 최고예요. 보면 여기 최고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에도 그려보라고. 그러면 그래프에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가 뭐라고? 중화점. 그래서 염산에 수산화탄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염산이 있는 양만큼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염산의 양만큼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데 얘하고 얘의 비율이 1대 1이에요. 요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20ml까지 넣을 때에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낮아진다. 혼합용액의 색깔 변화도 처음엔 노란색이지만 초록색이었다가 중화점을 지나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와 액성 변화, 산성에서 중성, 염기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일정량의 수산나트륨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린 후 같은 농도의 염산을 조금씩 가할 때 혼합용액의 색깔 변화. BTB는 수산나트륨, 이건 뭐야? 염기죠, 염기. 염기에서 산으로 갈 때는 파란색에서 초록색에서 노란색. 답은 4번이죠. 다음,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세요. 가부터 마중 혼합용액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실험은, 자, 같은 농도라 그랬어요. 같은 농도라는 얘기는 염산 속에 있는 수소 이온의 양과 수산나트륨 속에 있는 염산 속에 있는 수소 이온의 양과 수산나트륨 속에 있는 수산화 이온의 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용액의 양이 같으면 중화점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 다가 중화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화 반응하고 중화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